이번 시험에 꼭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양당사 간의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주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지만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개업공인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아서 양당사 간의 계약 체계를 중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당사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이거를 순차적으로 보면 1번 양당사 간의 의사표시 합치, 2번 거래계약서 작성, 3번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4번 물건인도, 5번 등기 이전. 몇 번? 1번 양당선의 의사표시 합치, 합의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살래? 좋다 하면 계약 체결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 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 성립된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게 되고 나중에 분쟁에 대비해서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개업공인회사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업공인회사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하면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주업무, 보조업무. 주업무.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회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은 누가? 소속공인회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누구는?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서식을 사용해야 되느냐? 서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에 따른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니까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 이 표준 매매계약서 서식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물론 표준 서식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권장사항이니까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회사가 양당사 간의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려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갖다 놓은 계약서 서식이 없더라. 이럴 경우에는 일반 백지에다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백지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요거를 아는 사람한테는 자격증 줘도 되는데 요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자격증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시험에 나와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총 9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두 번째 물건의 표시, 세 번째 계약일, 네 번째 거래대금 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물건의 인도 일시, 여섯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일곱 번째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여덟 번째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 밖의 약정사항을 기재하고 개업공인회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 외에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라. 해서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9가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는데 야 그거를 외워야 되는 거면 한 글자씩 이렇게 쭉 따주든지 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니?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게 그게 공부 방법으로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니까 거래계약서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너와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되느냐. 너와 나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아파트 표시 해야 되겠죠. 아파트 거래대금 당연히 기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언제 넘겨줄 것인지 인도 일시,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 어떻게 할 것인지,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기재해야 되고 그 밖에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되겠죠. 요거는 상식적으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두 가지는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첫 번째, 계약일을 기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거래계약서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죠. 거래계약서에 거래대금을 기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게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는데, 몇 년 보관한다? 5년. 5년 보관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합니까? 3년.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업공에서는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회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개업공에서는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되고,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소속공에서는 자격 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을 살펴봤는데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그래도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29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에서의 거래계약서 작성되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1번, 거래계약서는 물건의 인도 일시 기재해야 된다. 동그라미. 물건의 인도 일시, 거래계약서 필수기 재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아파트를 언제 넘겨줄 것인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X.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했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거래계약서 서식은 없습니다. 3번, 거래계약서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거 매 시험마다 나오는 거라고 했죠.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소속공개사가 중개인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는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됩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거래계약서 서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 서식에 대해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식 규정이 없다는 것을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계약서 작성도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그래도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이게 이제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면은 별 어려움 없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장 설정 의무를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